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전세 10억 폭락, 1천채 LH 줍줍 터졌다. 아직도 입주가 10개월이나 남은 둔촌주공이 전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매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이 아니라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또 대단지 아파트 전세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물론 매매가를 동시에 추락시키는 중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고 유예되어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LH의 분양가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상 최대의 알짜 줍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에스크로, 전세 폐지, 갭투 금지, 10% 의무 예치 등으로 전세 제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둔촌주공 전세 10억 폭락, 1천채 LH 터졌다. 지금 약 한 4천채가 좀 넘죠. 그 중에서 1000채 가까이가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갭투도 못할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자, 둔촌주공 전세 폭탄이네요. 그야말로 뻥 하고 터질 직전인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둔촌주공 전세 폭락. 이거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반의 매매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뭐 변곡동입니다 뭐다 해서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잖아요. 위로 갈까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까, 이게 살얼음을 걷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러한 요인들은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둔촌주공 전세 폭락. 먼저 둔촌주공 전세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둔촌주공 25평 6억부터 있어요. 6억. 지금이나 6억이지 입주 때는 내가 보기에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헬리오시티는 9억부터 있습니다. 그럼 비교가 너무 뒤죠. 그러면 입주 때는 더 밀려버리면 내 돈으로 갭 투자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까지 포함해 갖고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돈이 모자라니까. 자, 34평도 7억부터, 헬리온이 10억부터 벌써 3억이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거의 4, 5억까지 더 벌어지지 않을까. 둔촌주공 전월세 매물 놀라지 마세요. 지금 11월 달, 원래는 내년 입주였죠. 그 입주도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720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안 내놓은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내는 매물이 이래요. 강동구, 이제 둔촌주공이 강동구 송파구하고 인접지역이긴 하지만 자, 강동구 입주 물량의 문제점하고 함께 지금 터지고 있어요. 고덕 아르테온, 강동 롯데캐슬, 고덕 그라시움, 고래힐, 이 4개 단지가 얼마나 세대수가 많은지 아시죠? 여기에 무려 자 지금 전체적으로 1582 가구죠. 그런데 전월세가 467건이나 나와 있어요. 엄청나네요. 입주 아파트는 2182 가구밖에 안 되는데 한 3개 지금 가구가 입주를 했죠. 그런데 전월세가 1200건. 와, 어마어마하네. 50% 이상이 지금 전세로 나와 있다는 건데 이것들하고 둔촌주공이 합해진다면 전세가 폭락은 그냥 뭐 따는 당상이라고 할까요? 자,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전세가 지금 서울 평균보다도 30% 이상이 지금 다운된 상태예요. 둔촌주공 가격이 아까 헬리오하고 비교해도 30% 이상 싸잖아요. 입주에 가까워질수록 더 그러겠죠. 그러면 24년 11월부터 입주 예정인데 전세 하락은 입주에 임박해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미리 내놓으세요. 미리 전세를 맞추세요. 이러고 있어요. 매매 하락, 물량 폭탄, 전세가 하락의 영향으로 정말 엄청난 물량 폭탄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매매가는 추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둔촌주공 입주 시점 매매 전세 동반 하락을 한번 본다면 자, 24년 3월달 전세가가 현재 상승 중이죠. 근데 매매가는 하락 중입니다. 현재예요. 그런데 2024년 11월 정도 가게 되면 둔촌주공 전세가 지금 서울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이 아니라 폭락까지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25년에는 모처럼 뛰고 있던 전세마저 하락하고 매매가는 그냥 급락할 우려도 있다. 이게 물론 국내 요인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라든가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이 3단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전세가가 그러면 왜 위험하냐? 가뜩이나 지금 전세가가 좀 시끄러워요.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서. 여기 보실래요? 첫 번째는 대규모 전세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 하락, 이거는 곧바로 매매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역전세도 많이 무뎌졌는데 이제 전세가가 전세 매물이 한 번에 터지면, 전세가가 폭락하면 매매가 하락은 뭐 뻔하겠죠. 두 번째, 전세 DSR 도입.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정부는 뭐 도입한다, 대통령은 도입한다, 그리고 금융위는 도입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유예시켜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서로 지금 손발이 맞지를 않아요. 손발이. 근데 결국은 지금 DSR 도입 쪽으로 방향이 틀었어요. 특히 유주택자들.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죠. DSR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 매수세가 급감할 거예요. DSR 도입해버리면. 그럼 매매가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어요? 전세대출, DSR 혼란, 대통령 보류, 금융위 진행.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세 폐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에스크로. 자,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 보관. 그러면 갭 투자를 못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전세제도라든가 갭 투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에스크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토연구원이 자, 전세 10% 의무 예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깡통 전세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다. 역전세. 뭔 말이냐? 자, 전세금으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무조건 은행에 예치, 의무 예치. 이것도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갭 투자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의무 예치하면. 그래서 갭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집값에 영향을 주겠죠. 전세 결정 요인, 기준금리라든가 매매가라든가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전세를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전세가 변동성에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둔촌중공과 같은 매머드 지금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둔촌중공 아수라장 12,000 가구 둔촌중공 또 부평 만났다. 자, 실거주 3년이 유예된 것은 실거주 폐지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임시 방편이에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입주해야 하잖아요. 입주권 가진 사람들은 그 전에 입주했으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 후에 3년 이내 개정. 자본금 부족하고 입주 여건이 안 된 사람 지금 일단은 환영을 하죠. 자기 돈이 없으니까. 둔촌주공 12,000 가구 77개 단지 전체적으로 5만 채가 수혜를 입었는데 말만 수혜지 임시 방편일 뿐이다. 문제점, 전세계약 갱신 원래 2+2면 4년을 해야 하는데 그것과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3년이잖아요. 2년 후에 실거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물론 1년을 더 살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럼 2년 후에 돈이 없으면 낭패입니다. 집값이 뛰지 않고 거기서 맴돌게 되면 이건 그냥 LH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상 최대 줍줍이 되는 거겠죠. 분양가 수준으로 지금 현재 34평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5억 5천 이상 붙었는데 분양가 수준으로 간다면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입주율 높여서 건설사만 살리려는 취지 때문에 일단 3년 후에는 전혀 입주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지만 건설사가 우선 급하니까 입주율 때문에 지금 서로 여와 야가 협의를 본 것 같아요. 집값 영향 2년 반쪽 전세 물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세는 폭락하겠죠. 의무 실거주, 자본금 부족, 불법 매매가 또 진행될 수도 있고요. 실거주 폐지 이제 되지 않으면 집값 하락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실거주 폐지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정부가 압도적으로 뭐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문제점이 도사릴 수 있어요. 자, 국토부 전세 폐지.
국토부 장관,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도입 긍정적 검토. 자, 에스크로가 뭐냐?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집주인이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 제3자는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것도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금융신탁사에 예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이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 이 돈을.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를 못하게 돼서 갭 투자는 사실상 금지가 되는 거고, 또 갭 투자가 씨가 말라버리면 집값은 폭락 우려가 있습니다. 자, 국토부 전세 폐지, 갭 투자 금지, 에스크로 제도 도입 시 집주인 갭 투자를 방지한다는 효과가 있고, 갭 투자 금지는 전세를 존속, 그 다음에 전세금은 갭 투자 금지. 전세를 존속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투자만 못하게 하는 거죠. 에스크로, 사실상 갭 투자 금지와 맞닿는 거예요.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할 수 있어요. 전세제도 폐지도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제도 대신에 민간 임대제도 활성화, 이거 진행한다면 이건 폐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집에 사는데 전세 4억에 사실래요? 아니면 민간 임대 3억에 사실래요? 어차피 더 안정성은 민간 임대가 더 안정성이겠죠. 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민간 임대 3억에 살겠죠. 근데 자체를 그냥 폐지시켜버리면, 민간 임대제도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시키면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겠죠. 자, 위험 노출. 전세 사기, 부자들, 갭 투자 악용. 지금 전세가 있는 한은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고, 전세 사기, 이걸 부자들이 또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부동산 아직도 올라간다, 아직도 떨어진다. 서울 집값, 자, 고점 돌파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제 고금리 압력에 지금 폭락장을 재현할 것이다. 자, 2024년 2, 3년간 폭락장 재현한다는 주장 보면, 먼저 대출이 생각보다, 정부는 대출을 계속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가계부채, 연체율, PF대출 이런 증가로 대출이 사실상 강화됐다, 제한됐다. DSR 예외도 많이 좀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자, 전세대출 DSR 적용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말 바꿨어요. 심리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기 침체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고, 자, 미국도 금리 인상을 무조건 인하만 한다라고 지금 확정 안 지었습니다. 지금 6개월 전보다 지금 물가가 더 비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CPI가. 그러면 다음 달에 만약 또 높게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미금리 인상 후유증이 심각, 투자 급감, 외진, 갭투자, 다주택, 이분들이 잡아줘야 집값이 뛰는데 이분들이 안 잡아줄 가능성이 커요. 공급폭탄, 3기 신도시 택기지구 물량폭탄 대기, 인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분기, 돈가문,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2024년 오히려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찍을 것이라 주장을 보자고요. 자, 누가 뭐래도 대다수는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지 않느냐. 한국 4월달, 미국 5월달 이렇게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제 한 6월 정도로 다시 좀 늦춰질 것 같아요. 현재 10년물 국채 시중금리 좀 급락 추세이고요. 경제 회복도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동산, 암호화폐, 특히 암호화폐는 2배, 3배 뛰었어요. 바닥에서. 주가는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시작. 이거 다른 나라는 신고가 찍었죠. 부동산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만 추락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위험 자산이 올라갈 것이다. 갭 투자 증가, 전세가 급등으로 투자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 물량 부족, 인허가, 분양, 착공, 입주가 23, 4년에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 물가 후유증. 자, 분양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집값이 그전에는 엄청 비싸 보였지만 다른 것들도 뛰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비싼 거에서 덜 엄청 비싼 걸로 바뀌었다. 자, 어느 게 맞을 건지는 두 갈래를 다 보시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폭락 위험 요인. 자, 지역별로 보자고요. 그러면 폭락한다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먼저 지역, 유형, 대상을 보자고요. 특히 서울이 아닌 광역시,
지방 중수도시의 비싼 아파트들 조심하세요. 두 번째, 경기도의 외곽이라든가 인천 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그 외곽에 있는 곳들은 3기 신도시 물량도 폭탄이 되다가 인구는 줄고 물량은 많고 당연히 위험하겠죠. 1, 2기 완성 신도시, 1, 2기 신도시도 많이 빠진 곳들은 괜찮지만 거품이 심한 곳은 3기 신도시와 경쟁을 해야 돼요. 1기 신도시는 오래돼서 재건축 기대주가 있고 2기 신도시는 다 새 아파트인데 어찌됐거나 3기보다 지금 3기 분양가에 비해서 2기가 훨씬 비싸요. 떨어졌어도.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자, 이제 유형 비아파트, 빌라, 오피, 도시형,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비주택, 주택이 아닌 거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토지, 특히 막연한 토지, 인구 감소 지역 토지 이런 거 조심하시고 대상, 다주택자 법인들이 특히 신경 써야 돼요. 부동산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은 하락장이 오게 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꼭지, 영끌 잡거나 꼭지에서 갭 투자한 분들 폭락 후에 회복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무리한 투자, 자본금, 수입 대비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죠.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 역대 경제사령탑,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 지금 PF 부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종합건설사가 이렇게 폐업이 이렇게 많고 무려 2347곳 폐업, 부도도 22개. 자, 금융권 부실, 증권, 보험, 캐피탈, 이금융권 전체가 다 지금 어느 한 곳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해요. 건설사 쏙가내기 나선 전국. 건설사,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취약한 건설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PF 때문에 그러죠. 자, 구주주정 확대할 수도 있고요. 한계 기업, 좀비 기업도 심각해요. 3년 연속 영업 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은 기업, 이런 데는 원래 문 닫게 합니다.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문 닫을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은 버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왜 버티게 해요? 그냥 망하게 놔놔야지. 이거 버티게 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좀비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40%, 미국, 프랑스, 일본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비율이. 다중채무자. 자, 여기저기에 빚만 놓여있는 사람들 450만. 3곳 이상은 대출받고 빚도 못 갚죠. 가계대출자의 22.7%. 자, DSR 100%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14.2%예요. 지금 DSR 70에서 사실상 40으로 다운시킨 거나 다름없는데 100%가 넘는 게 14%. 소상공인 대위변제 1.7조, 사고액 2.3조, 조 단위의 빚을 지고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들. 자, 여기 각종 자료 보면 5대 가계대출 전가액이 이게 보면 2월달 와서 확 줄어들었네요. 3월달 갈수록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율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가계 신용취, 점점 금액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만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완만해졌죠. 1886조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현재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 보시면 매매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폭이 줄었어요. 이 정도는 사실상 이제 약보합이라고 해요. 뭐 하락이라는 표현보다 약보합. 전세 가격은 강보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지방 빼놓고는 오히려 올라갔고 지금 꾸준하게 전세가는 계속 지금 강보합, 그리고 매매가는 약보합. 그런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3년에 정말 적어요. 아까 강동 그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은 적은데 특정 지역이 많아서 또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게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지. 아파트 전세가율은 약간씩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 같은 데 보면 52%까지 떨어졌다가 54%로 지금 회복 중인데 이제 둔촌주공이나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지금 전세 폭락.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는 상승 중인데 둔촌주공 전세 물량 폭탄이 엄청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